예, 여러분이 30분간 닥터스킨 제73회 실무 수행 평가 문제를 각자 해보셨는데요. 어, 우선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서는 거래처 수정하는 거 다 하고, 그다음에 계정 과목 하고 적요 등록 수정하는 거 쉬운 것이 나와.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는 3만 원 초과 거래, 회의비로 회계 처리하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출금전표로 해서 800번대의 회의비로 처리하시고 영수증 수치명세서에다가 작성하셨죠. 이렇게 회의비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이걸로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500번대 회의비가 거기에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4월 10일에 이 회의비가 여러분이 검색했을 때 이렇게 500번대 있고 700번대 있고 800번대 있고 여러 개 있는 거에서 FAT 1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500번대나 600번대나 700번대 계정 과목을 쓸 일이 없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FAT 1급은 그 업종이 도소매업이거든요. 도소매업에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27번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그게 제조원가로 반영이 돼가지고 나중에 손익계산서로 넘어오질 않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무상태표 만들어 오면 이제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선택하실 때 800번대로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급여대장 처리하는 문제. 여러분들 급여가 요거에 400만 원이고 공제액계는 예수금이고 그리고 차인 지급액은 보통 예금이고 그런데 이번 달에는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예수금이 전부가 아니고 요 예수금은 보니까 59만 1,710원 이것만 예수금이죠. 가불금이 있어가지고 김지선 직원의 가불금을 주임종 단기 채권에서 정리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급여대장 문제에서 요번에 회차건은 여러분이 주임종 단기 채권 100만 원을 따로 뺐어야 돼요. 그러니까 4월 20일에 전표가 차변에 801번 급여가 400만 원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이 2408-2408-290이고 대변의 주임종 단기 채권이 김지선으로 코드 걸려 있어야 되고요.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대변의 애수금 59만 1,710원이 소득세,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그게 59만 1,710원. 그것만 애수금이 되는. 주임종 단기 채권 정리하는 거 함께 해줘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출장비 정산 문제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업이 교통비로 46만 원을 사용했고요. 4만 원은 회사에 회수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가지급금 50만 원을 정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4월 30일 거는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는 이승수 코드가 걸려 있죠? 걸려 있었고 50만 원이고
차변에 812번 46만원, 101번이 4만원. 이게 차변이죠. 이건 실수하지 않았으면 잘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납부한 거 보험료로 처리하라. 딱 찍어줬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6월 9일 거 개정 과목 고민할 필요 없이 차변에 이것도 800번대 보험료. 꼭 821번을 써야 돼요. 14만 8천 원이고 대변은 이제 보통예금 기업은행으로 코드 걸어서 14만 8천 원. 그 다음에 어음 문제도 쉬운 문제죠. 우리가 발행한 지급보험이 만기가 되었다는 문제잖아요. 5번 문제가. 그래서 이것도 만기 문제는 자금 관리도 쉽고 쉽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지급보험이 설화수. 가끔 가다가 지급보험의 거래처를 거기 지급지라고 되어 있는 거래처를 이 국민은행으로 잘못 입력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음의 거래처는 은행이 없습니다. 어음의 거래처는 항상 매입 거래처나 또는 매출 거래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음의 거래처를 은행으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급어음 차변의 거래처는 설화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변의 당좌예금 이런 데가 이제 은행이죠. 국민은행이 당좌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급어음 자금관리 여러분 하시고 나면 결제 처리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쭉 하시면 되는데 혹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까다로운 거 있었을까요? 자신이 없었던 문제 혹시 있나요? 없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11번 과세 매출. 두 번째 문제는 전자계산서니까 13번 면세 매출. 이 유형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형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날짜 다음에 이제 유형 입력하잖아요. 유형이 틀리면은 그 밑에 회계 처리까지 다 틀리게 될 확률이 90% 이상이죠. 자, 이거는 11번 과세 매출이고 이건 전자계산서니까 7월 31일 거는 13번 면세 매출로 입력했어야 돼요. 계정 과목은 뭐 도서니까 도서 인쇄비로 하셨겠죠? 아, 아니구나. 우리가 파는 거구나. 상품 매출이죠. 여러분 외상으로 분개하시면은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 거는 오피스 365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거죠.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셨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고정자산의 개정 과목은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거 보여드리면은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어야 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을 소프트웨어로 여러분 고치셨죠. 그리고 대변은 우리가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전자계산서죠. 53번으로 입력을 해야죠. 계산서니까 계산서 매입은 53 면세 매입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 거는 53 면세 매입으로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분계는 현금 그리고 차변의 상품을 825번으로 코드 바꿔줘야 되죠. 교육훈련표. 그 다음에 5번은 전화요금 청구서인데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작성일 날짜 9월 10일로 여러분이 작성을 했어야 돼요. 이 문제가 항상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으로 전화요금, 분계는 혼합으로 하시고 부가세 대급금에 차변의 통신비,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126,720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KT 서대문.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는 부가가치세 납부한 문제예요. 7월 25일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이 부가세 납부하는 회계 처리 많이 해보셨죠? 멈춰버려서 다시 한번 또 부팅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7월 25일에) 분계는 대변인 보통예금 국민은행 2929050, 차변의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29290,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 1번 수동결산은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라 그랬습니다. 비용의 예상을 문제로 냈죠. 1번은 비용의 예상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12월 31일 일반 전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아니오로 작성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눌러서 손익대체분계하고 재무상태표 여러분이 열면은 에러 없이 딱 작성이 되죠. 네, 73회 실무수행도 이론도 그랬듯이 73회 실무수행에서도 불공유형도 나오지 않았고요. 문제가 쉽게 출제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73회 실무수행은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신 걸로 하고요. 74회. 자, 이번 시간엔 74회로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74회 이론은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은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 공의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손익계산서 문제죠. 영업 외 수익은 배당금 수익, 임대료, 접대비 등을 포함한다. 이거 틀렸네요. 여기 1번에서 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요, 영업 외 수익이 아니고 판매 관리비입니다. 판매 관리비.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기업 업무 추진비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배당금이나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 맞죠. 나머지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보고 갈까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 급여, 통신비 등을 포함한다. 맞죠? 그다음에 3번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4번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개말상품 재고액이다. 맞죠? 네. 다음 문제로 갈까요?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정 과목은 이랬습니다.
영업이익의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를 잘 아시죠? 예,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게 영업이익이란 말이죠. 예, 우리 손익계산서 매번 지금 기출문제 할 때마다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영업이익이 그렇게 계산되죠. 자, 미치지 않는 것은 그러면은 매출액도 아니고 매출 원가도 아니고 판매 관리비도 아닌 것은 영업이익하고 관계없겠죠. 자, 1번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판매 관리비. 2번 영업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핸드폰에 대한 통신비 판매 관리비. 3번 단기 대여금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 3번은 영업이익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답이 3번이 되겠다. 4번은요, 본사 직원의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입니다. 그죠?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다 손익계산서 문제예요. 예,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그 구조를 모르면은 1, 2번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자,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특허권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25년도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25년도에 무형자산 상각 계산해 보면 되죠. 자, 특허권을 25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면은요, 1년이 경과한 거죠. 1년치 상각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특허권의 등록비가 200만 원, 부대 비용이 10만 원. 그러면 210만 원이 됩니다. 특허권의 등록비하고 부대 비용을 모두 합쳐서 특허권의 취득 원가는 210만 원이에요. 210만 원. 정액법이고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기로 210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치 무형자산 상각비가 나오겠죠. 210만 원 나누기 5년 해보세요. 42만 원이 나오는군요. 다음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산회계 처리 누락이 25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손익계산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산 문제예요. 결산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어떤 결산을 누락했나 보세요. 11월 1일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1,500만 원, 연이자율 3%요. 월할 계산에 대한 이자 경과분, 미수분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를 하기 때문에 11월 1일에 가입한 정기예금 1,500만 원에 대해서 경과분이 몇 달이냐면 2달이죠. 11월, 12월. 2개월분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결산에 반영해 줘야 돼요.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락했다는 것은 수익을 누락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과소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과대하게 계상되었다고 하는 1번과 3번은 일단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1,500만 원을 계산기에다 입력한 다음에 연이자율 3%니까 곱하기 3%. 두 달치는 곱하기 2 나누기 12 하면 월할로 두 달치 이자 계산하는 거죠. 네, 월할 계산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1,500만 원을 3%로 곱하기 해보면 1년에 45만 원이 이자예요. 두 달치 계산할 때는 곱하기 2 나누기 12 이렇게 하시면 된다. 7만 5천 원이 나오더라. 답은 2번이다. 당기순이익 7만 5천 원이 과소하게 계상됐다. 이걸 누락하게 되면.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이 25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결산 시 회계 처리 문제가 지금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 문제입니다. 자, 5월 1일 날 소모품 2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은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소모품으로 얼마 처리돼 있어요? 200만 원. 며칠 날? 5월 1일 날. 그 다음 12월 31일 소모품 미사용액이 45만 원이에요. 예, 미사용액 45만 원만 자산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죠. 그러면 200만 원, 5월 1일 날 200만 원 자산 잡은 것 중에서 45만 원을 빼보세요. 155만 원이죠. 155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결산 수정분계가 필요하죠. 예, 답은 4번에 있네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155만 원, 대변의 소모품 155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재무상태표의 소모품은 미사용액 45만 원만 소모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남게 되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소모품 정리 결산 분계를 문제로 냈는데 이 경우에는 취득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요. 취득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결산 때는 사용 금액만큼을 비용 처리해줘요. 네, 사용 금액만큼. 그러면 사용 금액을 이 데이터를 보면 나오죠. 5월 1일 날 자산으로 200 잡았고 12월 31일 날 미사용액이 45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그러면 155만 원어치는 사용이 된 거다. 결산 때 비용 처리를 하는 분계는 바로 이거다. 소모품 정리 결산. 6번도 결산 정리 문제네요. 이와 같이 결산에 관한 문제가 이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74회에서는 다음 결산 정리 사항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거래는 자,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료다, 이자 수익이다. 이거는 탈락이죠. 네. 임대료 수익이고 이자 수익도 수익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말이 안 되는 걸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험료하고 이자 비용은 맞습니다. 근데 이연할 때는요, 선자 돌림의 개념 과목.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급분을 계상한다라는 설명. 예? 2번이 맞는 거예요.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입니다. 개념 과목이. 사변의 선급 비용으로 자산 잡으면서 대변의 비용을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산 수정분계의 사례에서 4가지 순서 쭉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비용의 이연, 비용의 예상, 수익의 이연, 수익의 예상 이런 거 나오니까요.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은 25년 3월 10일 주식회사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3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단기대여금은 빌려준 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는 개정 과목과 그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한 3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110만 원이 있습니다. 자, 300만 원에 빌려준 돈을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충당금으로 설정한 건 110입니다. 그러면 요 110만 원 일단 충당금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차변에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은 190만 원이죠. 모자라는 걸 비용 처리하잖아요. 이때 개정 과목은 뭘까요? 영업외 비용에 해당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 생각나세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4번 190만 원. 이게 답이 된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 문제 74회 7문제 나온 것 중에서요. 지금 마지막 7번째는 대손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4번, 5번, 6번은 결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이 3번은 무형자산 상각비 문제, 2번은 손익계산서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73회에서 풀었던 거에 비하면 74회가 결산회계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려웠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8번. 부가세 문제가 8번부터 10번이죠.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은? 잘못 설명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네.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 적용. 두 번째 사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으로 예정된 세금이야. 맞습니다.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담세자는 소비자이죠. 물론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그러죠. 세 번째 사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맞죠? 마지막 사람,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에 해당해. 아닙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세라고 부르지 않고 물세라고 부르죠. 물세. 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틀렸어요. 소득세는 인세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을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세율도 다르고요. 예, 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잘못 설명했다. 4번. 성환이가 잘못 설명했다.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습니다. 가나다라 4가지 보기를 보겠습니다.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다. 예, 과세죠? 예, 승용차 처분 과세거래고요. 나번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이걸 조세 물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을 건물로 납부했다. 그래서 건물을 처분으로 보지 않아요. 부가세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답은 상표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네, 상표권의 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가와 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라버는 과세가 아니겠죠?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다.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다음은 10번. 예, 마지막 문제 보면은요.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를 토대로 25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납부세액을 계산하라는 문제네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죠.
자, 밑에 세 개의 데이터를 줬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예, 매출세액을 알려주는 거네요. 자, 과세 매출이 600만 원이면은 세액은 60만 원이죠. 매출세액이 60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계산서 수취분. 수취라는 건 매입이죠. 네. 120만 원. 공급가액이. 그러면 12만 원이 매입세액이죠. 또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100만 원.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 수리. 네. 1000cc 초과 승용차 수리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제 받는 것만 빼야 되겠죠? 60만 원 빼기 12만 원. 48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죠. 납부할 세금은 48만 원이다. 네, 부가세 문제는 뭐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FAT 1급의 부가세 문제 뒤에 세 문제는 뭐 어려울 게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나오는 유형이 공급 시기 아니면 지금처럼 납부할 세 아니면 과세 표준 또는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뭐 이런 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뭐 요 정도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문제를 만나보면은 부가세는 거의 다 맞추실 거예요. 자, 혹시 이론 설명 제가 빠르게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설명 보충으로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좋습니다.